예, 반갑습니다. 황금을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경북 칠곡에서 우리 망감류를 재배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농장에서 5년생이라 그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잎들이 보면 노릇노릇하죠. 이러면 그 바이러스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 메론이나 참외나 이런 것들, 오이나 이런 거 여름에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란 말 많이 쓰죠. 이건 사실은 가리가다 고온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가리가다 고온열상을 바이러스라는 말도 쓰고, 또 뭐가 합니까? 마그네슘 결핍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마그네슘 결핍, 잎이 노릇노릇하게 되면. 근데 마그네슘 결핍 그러면 우리가 이 현상이 치료가 돼야 되거든요. 마그네슘 살포하면. 그건 마그네슘 치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마그네슘 치면, 마그네슘을 치면 엽록소를 만든다 그러는데, 새파래진다 그러죠. 근데 마그네슘을 쳐서 엽록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엽록소 집에 탄수화물이 저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뿌리에서 질소분을 먹고 소화시켜서 저장한 게 마그네슘 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즙 안에 보관되는 물질이 뭐냐는 거죠. 그게 낮에 뿌리에서 양수분을 잎에서 정산량만큼 오는 공급이 된다는 거죠. 공급이 돼서 왔을 때, 얘가 왔을 때 이 양분이 잎에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요 뒤에 있는 잎 뒤에 있는 숨구멍을 닫아버리죠. 기공을. 그럼 기공을 닫았을 때 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기공이 닫았을 때 상록수는 여백을 안 맺어요. 근데 우리가 낙엽 가수들은 거의 대다수 여백을 맺어요. 포도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것도 여백 맺는 게 많아요. 근데 여백을 맺는 거하고 이슬방울 맺는 거하고 안 맺는 거하고 차이. 이슬방울 맺으면 우리 참외 심으면 녹균병 하죠. 덩굴 조금병, 덩굴 많은병 계속 하죠. 그 병의 주 원인 재료가 되는 게 잎 끝에 맺은 물방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하우스에 레드향에 그걸 치죠. 농약. 잿빛 곰팡이약 쓰고 있죠. 아무것도 안 씁니까? 써야지 한 번씩. 아니 기계로 칠 때 톱신물로 한번 치거나. 치고 나면 쳐야 된다. 그 이제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있잖아요. 그거는 나는 물로 좀 씻겼어. 며칠 동안. 예. 잎 끝에 맺은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표면에 묻어 있으면 균들이 와서 그걸 먹고 식물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식물은 바깥에 영양이 많고, 동물은 내장에 많아요. 동물은 내장에 병이 다 생기고, 식물은 목질부 안에는 영양이 없습니다. 그 영양이 있으면 가지를 잘랐을 때 벤자리 부패를 해요. 탄수화물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는 이런 건 송진으로 채워가지고 안에 안 썩도록 막아놨고, 감나무들은 탄닌으로서 균을 못 오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복숭아 같은 건 잘 썩어버려요. 복숭아 같은 거는. 그래서 지상부에는 나이테로 가지고 그걸 못 가게, 영양이 못 이동하게 나이테로 계속 막아요. 그런데 상록수는 또 다행히 잘 안 썩는 주 원인이, 얘들은 엽이 있다 보니까 잎 속에 체내 저장 양분이 아니고 목질부가 아니고 잎에 영양분을 축적하기 때문에 나무가 딱딱하고 안에 영양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 바깥에만 영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톱질해 보면 요게 단단해요. 그럼 바깥에만 영양이 흘러요. 안에는 목질 단단하면 되거든 무조건. 그래서 그 행질마다 성능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탱자나무를 뿌리가 썩은 걸 보면 뿌리가 요까지 가다가 없어요. 왜 그러냐? 뿌리는 나이테가 없어요. 그 지상부가 가까운 데면 나이테가 있거든요. 그럼 나이테로 가지고 안에 목질부 안에 영양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에 나이테가 없는 작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우리 계목 썩은 거, 소나무 썩은 거 보면 뿌리가 요만큼 있다가 없습니다. 그 말은 안쪽에는 그 뿌리는 영양이 왔다 갔다 다 해요. 이쪽 뿌리가 와도 저 위로 가야 되고, 근데 지상부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만 가야 되기 때문에 나이테가 있어 가지고 통로를 연결해 주는데 목적으로 쓰는 게 나이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토양 분석했을 때 그럼 자료 한번 주고 있어. 예, 여기 대표님 자료 보면 전다 쫙 가득가 있어요. 그러면 정량보다 많은 게 더 많죠. 그럼 여기에 줄 거는 식물의 반찬이에요. 이게 식물의 밥 질소. 우리가 밥 질소 제일 싼 게 뭐냐면 요소, 유한. 농협에 있죠. 그것만 주면 될 일을 지금 여기 반찬이 가득 들어있는데 밥만 주면 돼요. 근데 토양 분석부에 밥 나옵니까? 없지? 밥 없습니다. 토양 분석표는 다 했는데 그 분석표로가 농사지기가 성공한 사람이 대한민국 한 명도 없다. 그 토양 분석표 농촌진흥청 자료에 기술센터에서 내려준 이 매뉴얼을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 추천비료도 나오거든요. 추천비료. 인산질 비료 적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해놨는데 인산질 말고 다른 거 다 안 줘야 되는데 이거 그것만 이러면 석자 딱 끝이에요. 뭐 가리가 하고 이거 뭐 전다 많은데, 그런데 이 전기 전도율 보면 8.5대가 안 된 데 있거든요. 비료 줘야 돼요. 측정기 딱 꽂이 2.3밖에 안 나거든요. 요소 비료 계속 줘야 돼요. 요소 비료 올해 몇 포 줬습니까? 지금 여기는 8포, 저쪽에는 7포, 6포. 100평당 6포, 여기는 7포. 100평에 몇 개 줬어요? 100평에 한 포도 안 됩니다. 한 포도 안 돼요. 생육 중에 한 최하 4포에서 100평당 많게는 8포까지 줘야 됩니다. 요소만 주면 잘 돼. 이게 가리 가다에서 이 하우스가 요렇게 돼 있으면 센터가 제일 더워요. 네, 지금 센터 쪽에 전부 입다 떨어져. 그렇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여기 노랑노랑한 요 가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칼륨이 있거든요. 칼륨이 정량이 얼마 필요하냐면 0.5에서 0.7인데 2.05 필요한 거예요. 요렇게 많아요. 요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요 분석표 여기 있나요? 없죠? 요거 때문에 우리가 레드양 농사가 망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일을 열심히 해도 없는데 데이터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현상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이파리가 나오자마자 그 무늬가 생겨요. 노란 잎이, 쉐잎이. 그러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과일이 낙과를 많이 해요. 그 낙과의 주 원인은 덮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는 뭐예요? 과일이죠. 열매가 제일 많이 먹어요. 생산 안 하고. 그러면 많이 먹는 놈을 없애비에 지가 살아가죠. 그건 낙과를 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달려있는 놈은 과피 고온열상으로서, 과피는 성장을 못하고 고온열상으로서, 그러면 과육은 성장하겠죠. 중심은. 그러면 과피가 안 자라니까 과육이 안에서 자라니까 쪼개져 버리죠. 그 다음에 또 가을 되면 온도를 낮게 해가지고 부피가 생기고. 기술센터 하라는 거 반대로 하면 딱 할 때 요소비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봄순에 황금을 얹고 프로그램도 연면시배가 봄순을 쫙 켜줘야 되거든요. 이 봄순을 못 키우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봄에 연면시배에서 봄순을 키워야 되는데, 봄순을 안 키워주면 이 가지들을 이 봄순이 보면 이것도 보면 얼룩얼룩해요. 이거 칼이 가다거든요. 나오자마자 얼룩얼룩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맑게 나와야 되는데 얼룩얼룩한데, 이 봄순을 쭉 키우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잎에서 내려가면서 껍질과 나무 목질부 사이에 살을 찌우거든요. 그럼 내려가는 간을 확실히 만들어놔야만이 도장지가 나요. 과실만 크는데 이게 못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비료 주면 도장지면 냅다 놔버려요. 과실은 작게 열고, 우리 감나무 같은 거는 보시죠. 과실은 조금 여는데 감나무에 도장지가 냅다 놔버린 거 있죠. 그게 제가 처음에 이거 연구해 나가면서
약 10몇 년 전의 일이에요. 단감밭에 한 3만 평에 21다시 복합비료를 한 2,000포를 꺼내가 줘봤거든요. 그럼 비료를 제일 많이 줬으니까 감익이 제일 크거든. 안 커요. 연면시비 안 하고 비료를 줬기 때문에 도장지만 떠나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아이씨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들었다 농협에서. 그래서 제가 머리 딱 썼지. 내년에는 요소 비료를 2,000포를 딱 주면 2,000포 주고 나면 산이 뽀얘 누는 것처럼 내 나무에도 한 포씩 딱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나무 비료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내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돈 제일 많이 번다. 상당히 기뻐서 그 가을 되면 완전 대박이다 이거는. 가을 되면 대박은 그 개뿔. 감은 쬐끄만 하고 도장지만 냅다 이거 나가지고 일거리만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거다. 그래서 또 몇 년을 또 살아가고 결국엔 개발한 게 황금알 그 식물 생육 이론을 개발하고 그 연면시비 하는 걸 개발하고 완성을 시켜놨거든. 그 봄에 요 놈의 순을 얼마나 잘 키우냐에 따라서 올해 농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잎이 커지고 할 때까지는 뿌리가 발달 많이 해내요. 잎이 커지고 두꺼워지고 이 동작이 끝나고 성장이 멈추고 잎이 두꺼워지면 내려가면서 관이 많이 만들어져요. 내려가는 관을 많이 만들어야만 뿌리가 공급을 많이 돼서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요. 과실만 크고.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얘가 비료 먹는 양이 겨울에는 2.7 정도, 봄에는 한 2.1 정도, 4월 15일 기준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1.8 이하. 그 대신 이제 차광망을 하면 비료를 좀 더 0.5를 더 올려줘야 된다. 잘 만들어놨죠.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만들어놨는데 일하고 보니까 이것까지 만들고 보니까 여름에 햇빛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 또 차광을 저희들이 쳤거든요. 30% 차광을 치니까 0.5로 이시값 올릴 수 있고 밀감이 안 쪼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우리가 쳐는 것처럼 퇴비 많이 주고 복합비료 주고 NK 주고 그래가지고 땅이 많이 오염돼 가지고 제일 많이 잘못되는 것은 레드향이 죽어버려요. 한라봉은 잘 안 죽어요. 한라봉은 온도폭이 큽니다. 그리고 하귤카는 이만한 게 있어요. 6월달에 따먹는 거. 5월달 6월달 따먹어요. 지금 달려있어요. 그것들은 꽃피고 열매 열고 그거 달려있어요. 그것들은 겨울에 추워도 괜찮고 여름에 더워도 괜찮고 그래. 그놈들은 그것처럼 우리 레드향이 고온에 좀 약한 종입니다. 이게 고온에 약해요. 그리고 또 그 11월 달에 따야 되는데 익는 시기가 1월 달 2월 달 따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저온이 되면 우리가 요 영양이 질소 이동이 9도, 최저 9도. 그러면 인산 이동이 최저가 16도거든요.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이래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레드향이 겨울에 온도를 낮춰가 가려면 볶아버려요. 그것도 제주도에 가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하는 그 밀감 농사를 전부 다 반대로 다 뒤집어졌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겨울에 춥게 해라, 따시게 해라, 요소 주지 마라, 요소 줘라, 그늘 찌우라 했던 걸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밀감 산업이 살아가려면 어쩌든지 당불이서 높아야 돼요. 소비를 늘려야 돼요. 그럼 제주도에서 13브릭스만 넘어가면 상품으로 아주 불로철하면서 이 상품으로 쳐요. 15브릭스 이래 올라가면. 그래서 제일 요소비로 많이 준 사람이 그 밀감의 문양필 맹장님 노지에 그 천평에 그 요소비를 140포 준 게 제일 많이 줬거든요. 그럼 보알 뿌려야 되는데. 아들이 보알. 자주 줘야지. 한 번에 많이 좀 주고 피해. 한 번에 많이 좀 주고 피고 자주 주는데 이 시값 측정기를 측정해 놓으면 줘야 되지.
이 측정해 보니까 지금 옛날보다 이식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안 올라갔어요. 옛날에 그러면 인상칼이 가다의 그 비료량에서 지금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지금 나무 원래 청태 낀 건 없었던가요? 정태 같은 건 없습니다. 청태는 없었어요. 예. 인산은 있어도. 예. 그건 다행이네. 인산은 수치가 높은데 청태는 없었다는 거죠. 예. 예, 예. 유목들은 청태가 그렇게 잘 안 끼더라고. 유목들은, 어린 것들은. 청태가 끼는 걸 보면 또 가지를 잘랐을 때 마른 자리 있죠. 요 가지 잘랐을 때 요 마른 자리, 그 자리 새파라면 그것도 내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많으면 풍기 나와요. 인산이 너무 많으면 또 잎에도 나와요. 잎에도 뿌옇게 묻어요. 시퍼렇게. 그 단계까지 간 것들도 제주도에는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나무가 어리니까 수지병이라 이런 걸 많은 경험을 못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겨울에는 얘들을 잎에다가 영양을 줘서 살려놔야 돼요. 그게 이제 골드 칼라 2리터에 설탕 3kg를 주기적으로 쳐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봄 돼서 우리가 이제 온도 관리가 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벌써 꽃이 피고 있으니까 제주도 무가온 재배보다는 좀 빠르거든 우리가요. 제주도에 그 제주도에도 지금 이제 더 생육을 이제 땡기고 있어요. 강순정 맹장님 같은 경우 지금 순이 많이 나왔거든요. 일찍부터 이제 열을 가둬요. 열을. 그래서 안에 차광망도 쳐져 있고 얼개설개.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제주도도 또 변하고 있고 육지하고 이제 공이 이제 판매 시장은 동일해요. 결국 대한민국에서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령화라든지 소비 성향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농사 잘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목매 시비에 해당하는 잎을 상록수는 저장 양분을 잎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온도를 많이 떨어지지 말았을 때 이 과일은 떨어면 되는 종이 아니에요. 온도를 떨어면 안 돼요. 이게 그 인도네시아 가면 밑에부터 저 꼭대기 다 살고 있어요. 저 아래쪽부터 위에까지. 그러면 좀 이쪽에 시원한 데 가면 1년에 2번 열고 이것도 도장지 할 때 열면 또 따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망고 그게 저 필리핀에 가면 베트남 가면 작게 열어서 그렇지 2번을 수확하거든요. 1년에 도장지 날 때 꽃피가 열면 또 그것도 돼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거에 한 번 꽃피고 한 번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상에서 우리는 한 번을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되냐.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육 기간을 길게 하는 게 품질이 더 좋더라. 그래서 봄을 땡기가 재배해야 되겠죠. 그럼 시장 경쟁은 똑같으니까 크고 좋게. 그럼 크고 좋다는 뜻은 얘들이 잎이 삼지가 나와야 돼. 이파리 한 장을 땄을 때 요 넓이의 손가락, 요거는 2지. 손가락 2개가 안 보이면 2지. 손가락 3개가 안 보이면 3지. 넓으면 4지. 잎 넓이. 그래서 밀감에는 이제 잎을 우리가 대충 맞추는 방법이 넓이. 우리 그 마늘 요래 갖고 손가락 1개, 대나무 옛날에 요래가 했지. 요래 딱지가 대나무에 손가락 1개 넣으면 일랑 일지. 옛날에 대나무 그것도 그 거래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뭐 마늘을 요 딱 검어지고 손가락 2개 넣으면 일랑 2지. 그건 얘기하죠. 녹이서로 재면 되는데. 근데 뭐 잎은 우리가 더 키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잎이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요건 구엽이거든요. 요거는 삼지가 되죠. 손가락 3개가 보이죠. 요 정도로 키워야만이 품질이 좋습니다. 겨울에 온도는 몇 도까지 낮춰요? 최하 온도를 얼마나 줘요? 아까 얘기했지 9도. 질소 이동이 안 되는 게 9도. 그 정도는 이제 그러면은 뭐 너무 일찍 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밤 온도를 낮추면 되잖아요.
밤 온도의 체하 온도는 몇 도로? 이제 밤 온도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순이 안 뜰 정도로 낮춰놔야 돼요. 순이 뜨면 우리가 이제 보일러 때 개워야 되는 거고, 보일러 때 해가지고, 그 온도는 제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저는 재배 농가가 아니고 생육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생육 기간을 길게 해라. 그래야 품질이 더 나아진다. 다 성숙 다 했을 때는 얘가, 털분 맛도 없애고, 그 다음에 신맛도 없애거든요. 그 신맛과 털분 맛을 빼야 좋거든요. 그래서 과실들은 거의 대다수가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끔 독성물질을 거연한 거예요. 은행잎이 여름에는 청산가리, 가을이 되면 벌레가 먹고 이제 그 소화시키가 지가 먹으려고 낙엽질 때는 찐코민 바꿔버려. 그것처럼 과실도 지가 종자 번식을 위해서 풀을 때 자랄 때는 쉬고 털고 동물이나 곤충이 못 먹게 만들어 놨고 탄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가면 우리 완숙 과일을 따야 되는데 우리가 산도 측정을 하죠, 먹으려고. 그래서 그 산도가 빼는 게 생육 기간을 늘리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6월 12일 날 레드향을 강순정 맹장인지에 가서 따먹었거든요. 2포기를 달아놨다가. 이제 약간 시들었어. 그 당브릭스는 한 18브릭스, 한 20브릭스까지 나가는데, 그때 되니까, 시들고, 새가 거의 다 따먹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더 변화를 줘라, 이제. 그럼 남하고 같은 걸 앞에 해가지고 쉬고, 뭐 이런 걸 판매하는 단계를 뛰어넘어라. 그럼 우리는 일찍 익혀가지고 계속 택배를 팔아야 되겠죠. 제주도를 이겨야 되겠죠. 제주도 사람이 저보고 저놈 저가서 저 소리 한다 그러겠죠. 우리는 틈새 시장밖에 없거든요. 우리 요 쬐끄마는 우리 지역에 조금 심은 이거 육재 이걸 가지고 제주도에 댐빈다, 공선을 한다 없잖아요. 공선장이 있어 뭐가 있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물량으로서 가루 공판장은 안 되고, 우리는 틈새 시장을 보고 가야 되는데, 그 틈새 시장을 우리는 찾아가자면 생육 기간을 길게 하자. 생육 기간. 그 생육 기간이 길어야만 우리는 살아남아요. 그러면 조금 불을 떼더라도 우리는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겨울에 너무 온도를 낮춰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낮 온도를 겨울에 한 28도, 30도 주고 밤 온도를 낮추면 대사정이 잘 일어나요. 그럼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봄 돼서는 빨리 우리는 움직여서 키워서 제주도보다 우리는 더 품질 좋은 거로 가지고 틈새 시장, 우리는 택배 판매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공판장을 던져야 될까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주도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주도의 그 보조 사업으로 이제 차항만 씌우고 있어요. 제가 몇 년을 떠들었더만 이제 그거 따라하고 요소 밀어주고 하고 있거든요. 제주도도요. 그래서 제주도와 우리는 동일한 입장에서 볼 때 제주도 택배로 5,000원 밖에 안 해요. 육지에서 내려가면 제주도 많은 택배예요. 제주도에서 나올 때는 5,000원 밖에 안 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제주도보다 당브릭스를 최대 3브릭스까지 끌어올려야 돼. 그게 경쟁이에요. 그러면 그 레드향 나무를 얼마를 잘 해줘야 될 거냐, 그 차이겠죠. 그게 토양 분석의 1차고, 그 다음에 황금원농법 생육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대사작용을 순환시켜야 되고, 그래 하자 보면 이 천장에 그 맹물을 뿌릴 수 있는 쿨러 장치가 있으면 좋죠. 이 쿨러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치해 있어. 여기 그 미스트기가 있는가요? 요거 뭡니까? 그거는 중방 그 이산화탄소. 아, 예. 이산화탄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제주도보다 경쟁력 있는 틈새 시장밖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틈새 시장. 그래서 과가 큰 게 좀 크게 만들어야 되고, 크게 만들려고 하면 이파리 요런 거 사지가 나와야 돼. 삼지, 사지. 삼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초기에 지금 이제 요 꽃 피는 것들 있잖아요. 꽃 이거 적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제 요 뭐 적당한 요런 꽃 폈어요. 예. 저거 꽃 필 때 향이 많아야 돼. 향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잎이 두꺼워야만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세포 분열. 그 세포 분열 많이 해야 많이 크는데, 여름에 뜨거우면 이 대가리가 뒤가 한쪽이 납작해집니다. 안 자라고. 작년에 안 쪼개지던가요? 한 80% 쪼개졌습니다. 그렇죠. 여기 농가들 안 쪼개진 분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레드향은 두 사람하고 저 네. 한라봉. 한라봉이 안 쪼개지. 한라봉도 뭐 두께는 또 작아. 쪼개주세요. 이런 거 풀수록 에라지. 선생님 그 한국농구에서 아까 요수 아십니까? 예. 근데 선생님 걸 발표가 요수하고 요수는 무조건 반조하면 되거든요. 물론 네. 저 마가리하고 예. 인산을 샀거든요. 예. 작년에 그래 하니까 새벽 반쯤 잘리거든요. 아, 요소 좀 안 쪼개지. 근데 형님은 그래 한 것만 놓고 말았으면 좀 회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 되지. 혼자만 알고. 아니, 나도 처음 유튜브에 보니까 나와서 제주도에 가서 아까 문장한테 그 선수 나무집을 따라놨는데 6개, 4개 따라놨는데 근데 이쪽에는 얘네가 그 제주도에 사면 딱한 개, 따글따글한데 우리는 아주 단한 게 당도는 높아요. 14%, 15% 올라오는데 물렁물렁해요. 이게 하나 일찍 아. 묻고 온도를 낮춰서 이래. 그 온도를 높여야만 단단해지고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멀컹거려요. 집만 커지고 알소가 나고 그렇죠. 이쪽으로 타니까 그래. 온도가 낮으면 대사장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커지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아까 얘기했지 최저 온도가 9도라고요. 9도 이하 내려가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과실이 안 달렸을 때 낮에 온도 올리고 밤에 온도 뭐 얼음이 안 할 정도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문제는 과실은 또 그걸 원하진 않아요. 과실은 온도를 그보다 더 조금 높게 밤 온도 조금 더 줘야 돼. 영화만 들어간다, 영화만 들어가는 그런 거구나. 영하를 안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 대사작용해서 과실로 영향이 없다는 거죠. 온도가 만들어가 갈 시간이 돼야 되는데 낮에 한 30도 올려놓으면 28도나 30도 올려놓으면 저녁에 한장까지 뜨시잖아요. 기공을 닫고 난 다음에 그럼 과실로 영향이 가는데 낮에 찾기 보니까 밤에 푹 쉬고 보니까 영향으로 갈 시간이 없어. 과실로 영향이 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멀컹거리는 거예요. 작년에 요소를 15개 썼어요. 작년에 쓰던 요소 몇 평이에요? 그때 1,700평. 1,700평에 15개인데 이 연동이 아니고 우리 단독은 뭐 그렇다면 말했던 그거 뭐 그 20% 뭐 30% 빼도 1,700평은 1,000평은 넘잖아요. 1,000평 열 몇 퍼 썼으면 그거는 쬐끔밖에 안 돼요. 뭐 채하라도 1,000평에 뭐 한 40%는 써요. 그래야 이제 나무가 회복이 돼서 그 결국에는 뭐를 강의하고 있냐면 건건에서 먹은 질소분이 아미노산 단백질로 전환이 돼서 잎으로 와서 탄수화물 전환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올 때는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에 질병이 돼요. 그래서 약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약을 치는 거나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리고 이파리 끝에 있는 물을 그 물방울을 씻어버리네. 2개 통이란 거예요. 그 하우스 딸기도 농약을 못 치게 했는데 마늘, 양파 농약을 안 치게 하고 우린 마늘, 양파에 뭐 잎제도 없고 많이 하죠. 잎제도 없고 가을에도 물약을 치고 뭐 봄에도 물약 치고 있잖아요. 녹병약 한 가지만 치라. 양파에, 마늘에. 그 외 것들 병 아니다.
그 왜 하느냐? 먹고 자기가 배가 고파서 토해낸 눈물방울 속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뿌리에서 소화시킨 아미노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 아미노 단백질의 출발이 뭐예요? 질소예요. 그럼 질소가 뭐를 만들어요?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 2%에서 강화하면 탄수화물. 결국에는 과일의 당도는 누가 만들어요? 요소가 만들어요. 그 요소를 만들어야만이 잎이 설탕이 많으면 잎이 물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여름에 요거 그 잎이 노랑노랑 물 많이 줬죠? 안 줬어요? 노랑노랑 말라주고도? 그럼 더 덥죠? 그럼 물이라도 줘야지. 아, 물은 줬는데 많이는 안 줬어. 그리고 영양분을 이동할 때 영양분은 이거 입에서 생산되니까. 저녁에 압력을 이동해. 기공을 닫고 나서 올라온 압력 있죠? 압력이 생기면 거기 내려가요. 저녁에 미는 거죠. 근데 저녁에 물 뿌리면 더 많이 밀겠죠. 아침에 일찍 물 뿌리도 역시 마찬가지. 기공이 안 열렸거든. 아침에 우리가 얘가 기공을 여냐? 안 열었어요. 그때 잎에서 물을 뿌리면 잎 끝에 맺은 물방울도 씻어지고 밀어 뿌리면 뿌리를 가져 또. 그래서 한국에서 맹물 시비는 잎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어린 것들은 영양이 있으면 물을 뿌리면 성장을 해요. 그리고 다 큰 잎들은 이파리 속에 들은 영양소를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아침 일찍 기공이 안 열렸거든요. 그럼 물을 뿌리면 물을 먹고 어떻게 돼요? 힘이 생겨 밀어야 돼. 어느 놈. 그 도로 알로 내려가는 거 있어요. 잎에서 내려가는 게 내려가야 돼요.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잎에서는. 그럼 내려가면서 어디에 영향을 주냐? 뿌리에 영향을 줘서 뿌리가 먹어요. 그래서 뿌리는 먹고 일을 하겠죠. 뿌리는 또 어떤 놈을 주느냐? 유기산으로 식초를 가지고 땅속에 있는 걸 녹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당분을 같이 줬단 말이에요. 설탕물을 뿌리에서 온 걸, 위에서 온 걸. 그러면 거기에 있던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미생물이 질소를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드는 걸 뿌리가 먹는 거죠. 요놈들이 공생해요. 그 식물이 미생물 먹여주고, 우리 사람도 먹은 음식이 머리카락이 되고 손톱이 되고 발톱이 되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근육도 되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먹고 몸으로 이동시키는 건 혈관을 이동시키지만은 그 주 재료를 갖다가 분해가 몸에 흡수시킨 주재료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다 미생물 주면 농사 망한다니. 올해는 진짜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저는 줬어요. 많이 줬어요. 많이 줬어요. 집에서 자가 배양해가 뭐 계속 미생물 많이 줬어요. 개뿔. 그따 기르는 저도 안 하고. 그 미생물 줘갖고 요거 나무 이파리하고 요거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가 또 집어엮고 이거 아깝다고 이거 다 꺼내내려 이거. 예? 이거 꺼내내려 이거. 이 가리 덩어리야 이거. 나무 이파리하고 나무 부시락 이거 다 갖다 내버려야 돼. 아직까지 부펜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먹잖아요. 아, 땅에 있는 것도 가리가 많은데 또 그것까지 또 먹어야 돼. 그 뭐만 없어지냐면 요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질소분은 누가 뭐냐? 요 이파리가 삭을 때 먹어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인삼가리는 계속 땅에서 돌려놔요. 밀감 나갈 때 조금 따라가는 거 외에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갖다 내밀지 못해요. 이파리도 이 안에 들어앉아 있고 가지도 여기 들어앉아 있고 막 계속 여기 들어와요. 또 퇴비 주면 또 들어오고 복합비료 주면 들어오고. 근데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자꾸 늘어나는 거죠. 여백이 떨어져, 이파리가 떨어져, 가지가 떨어져, 결국 다 들어와요. 밀감 뭐 썩은 거 던지면 또 들어오고. 근데 없어지는 거는 질소분. 질소분 누가 못 비냐? 미생물은 못 비거든요. 그건 실질적으로 나무에 남아있는 거와 땅으로 가면 미생물은 못 비고. 그렇기 때문에 질소분이 그리 중요한데 이제 그 요소 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시 측정기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3이 나오기도 하고 이시값이 수분은 35에서 45%가 제일 좋아요. 그 비료량은 지금 아래쪽에는 한 44.6% 수분이 이시가 2.23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안정적으로 되는데 겨울에는 이시값이 2.7이야. 보면은 2.1이야. 근데 차강을 하게 되면 0.5 올려서 2.3까지 가능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2.2에서 2.3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차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약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1에 0.3을 합하면 2.4가 되겠죠. 그럼 2.45 되는 거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 대신 다음에 여기 차강할 때는 35%. 광룩수만 맞추면 돼요. 광룩수에서 50%짜리 덮었을 때도 광룩수가 몇 룩수 나와요? 5만 룩수 정도 나와야 돼요. 5만 룩수. 근데 여기에 여름에 식힐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이거 이불밖에 없잖아요. 그죠? 냉풍기가 없으니까. 여기 몇 평이지? 900평이야. 예. 앞으로는 냉풍기, 일반 지하수가 들어가서 엑셀, 우리 15mm 있죠. 거기 들어가서 한 200평까지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 그럼 겨울에는 그걸 또 반대로 돌리면 어떻게 다시 바람 튀 나와요. 그럼 전기세가 한 달에 10몇만 원밖에 기계 한 개당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냉온풍기인데 순행을 하는 거죠. 물로서. 옛날에 우리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있는 거 있죠. 그걸 갖다가 그거는 물에서 바람을 붙인 거고, 요거는 압축기로 컴프를 써가지고 물을 압축을 시기가 이동시키기 때문에 차온 성분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는 거죠. 그 스타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앞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연면 시비는 약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그건 일주일 정도 하니까 다 먹더라는 거죠. 한꺼번에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그 보면은 이제 새순이 났을 때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라 1번, 설탕 3kg 혼입, 물 500에 1.5리터에 3kg. 설탕을 쓰게 되면 부족한 탄수화물 바로 받아 먹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 책이나 어떤 다른 분들이 설탕을 식물이 못 먹는다 그러거든요. 해보면 잘 먹어요. 센터 같은 데는 못 먹는. 네, 그렇죠. 요소 주지 말라 하잖아요. 센터 가면 요소만 1년 애들 주나 그럼 주지 말라 하거든. 기린포를 강의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이동을 도와주는 거죠. 예. 요소 주소지를 일단 골드 그린 칼라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 땅에 들어있는 미량 요소는 우리가 거의 이제 복합비료 속에나 인데 거의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그마한 너무 작은데 연연하지 마라. 붕산을 갖다가 우리 티스푼 한 개 있잖아요. 요 나무 밑에 한 개 주면 얘가 과다돼버려. 잎이 오그러져 버려. 붕사 좋다고 이래 옛날에 한번 감나무에다가 큰 나무 요딴만 한 30년 거 있잖아요. 밥 숟가락을 딱 줘가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도 보고 한 숟가락 주이소 그냥 고봉으로 딱 줍은 거 저한테 이파리 다 꼬여버려. 고봉 한 숟가락 준 거는 아무리 큰 나무도 다 꼬여버려. 그 아주 소량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이래 조금 허쳐야 되지. 그거하고 섞어가지고. 근데 붕산 그걸 갖다가 조나무 금방 다 허치고 없거든요. 그게 농사 조집이. 배추밭에 허치가 그래 해본 적이 많을 건데요. 쬐깬 거 허칠 거 있나 그거? 헛다 보면 참여할 때 많이 전부 잎이 노라 해가 다 오그러져 버려. 아니 나는 한 동에 200평인데 부산 1kg가 960으로 많이 표 없던데. 예. 200평이 1kg야? 예. 그건 괜찮아요. 예. 아무 표 없어 그냥 해맞으면 쳐.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거 주락하면 배추 쪼개는 순간인데 그걸 한 봉지 다 집은다 그냥.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골고루 흩치면 되는데 감나무 요딴만이 커도 그거 밥숟가락 한 숟가락 먹으면 팩 간다니까요. 그게 뿌리에 골고루 있을 걸 한 권에서 다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과용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양제 속에는 거의 대다수가 붕산이 들어있습니다. 모리보대나. 비료 속에도 다 들어있는데. 네. 그 소량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정량이 얼마든 물로 연못시비 하지 마이소. 골드 그린, 골드 칼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년에 애들 안 써도 됩니다. 비싸잖아. 부산국에 돈
500g에 5,000원짜리 하는데 그 다른 건 없잖아요. 그 대신에 거기에다가 요소를 넣어가지고 같이 그렇지 않은데. 골드 그린하고 골드 칼라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골드 그린에는 그 칼슘이 없고 농도를 올리다 보니까 농축을 시기가 무게를 1.2 정도 1.2 그럼 우리가 거의 대다수 액상량이 달아보면 1대1이거든요 1kg에 1리터라고 근데 지금 우리 1.2 비중이 나거든요 그럼 1리터가 1kg 200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돌멩이 한 개 지우고 여기가 녹이 났다 그럼 돌멩이 한 개 여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만큼 물이 나가버리죠 물에다가 200g 돌멩이 한 개 여으면 그러면 1.2리터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그만큼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뭐 그 비중으로 계산해가지고 우리는 1.2 정도를 비중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칼슘을 섞으면 결합이 일어나요. 비중이 높은 데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만들죠. 그래서 따로 만드는데. 칼슘을 어릴 때 많이 주면 식물이 성장이 굳어요. 그래서 골드 그린 2번에 골드 칼 1번 정도로 이 비례를 그래 맞춰 놓은 거죠. 그래야 안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예. 여기에 한 번씩 하면은 예. 골드 그린 2번 주고 나면 골드 칼라를 한 번 주고 그렇죠. 그래 주는데 한 달에 한 파스 정도 가는 여름만 근데 빨리 키우고 싶으면 더 회전을 늘려야죠. 일주일만 하면은 더 빨리 하는 것 같으면 3, 4일에 한번 들어가려면 맹물을 뿌려서 얘를 갖다가 움직여야 돼요. 강제 이동시켜야 돼요. 잎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면 잎이 굳어버려요. 그 한금을 농구에서는 맹물 시비라고 이동시키거든요. 근데 맹물 시비를 하는데 시간대를 어떤 때 하는 때가 제일 좋습니다. 요리처럼 많이 들어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많이 밀 수 있죠. 근데 아침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예, 해가 뜨면 기공이 열어보니까. 기공이 닦이는 시간이 오래 가는 시간 저녁이죠. 아침까지. 그러면 요거는 저녁에 물 뿌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녁에 잎이 좀 살이 쪘을 때, 살이 안 쪘을 때는 여백이 많이 맞으니까 아침에 물 뿌리기 좋고, 신초가 나와서 여백이 맺는 건, 잎 끝에 이슬 방울 맺는 거는 아침에 물 뿌리기 좋고, 지금 이슬 안 맺고 대사정을 빨리 일으키가 영양을 많이 먹여서 뿌리를 많이 뻗쳐 일을 많이 하게 만들려면 요것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하는 게 좋아요. 두 개 다르죠? 무조건 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활용하는 방법이 뭐 아침에 해도 효과가 줄어들겠죠? 해 뜨면 기공이 열려버리잖아요. 기공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떨어져요. 뿌리 내려가는 압력이. 그래서 저녁에 물 뿌려야 될 거는 요래 통통하게 좀 살이 찐 상태인 것도 저녁에 물 뿌리기 훨씬 낫다. 그러면 저녁에 물을 뿌려버리면 얇은 잎은 더 얇아지면 여백이 더 많이 튀어나와요. 물방울이. 예,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얇은 잎들은 아침에 물을 뿌리는 게 나아요. 네. 이제 늦게 뿌려줘서 여백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잎을 좀 성장시켜주면 된다는 거죠. 그건 차이. 그래서 맹물 시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황금을 농구에서 맹물 시비. 맹물 시비를 해야만이 우리는 그만큼 식물이 대사작용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맹물 시비가. 그래서 맹물 시비의 중요성. 그래서 천장에 쿨러 달아가지고 제주도에는 거의 두상 간수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간수 시설 있고 뭐 이런 이불 있는 농가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광망이 이제 자동으로 개폐 장치를 갖다가 지금 설치가 보조 사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50% 차광망을 이렇게 내리고 다 이중 안에 이중에서 오래락 내리게 하도록 뭐 시간 그래 하려고 지금 안에 예 그러면 이제 시간 타이머를 쓰기도 하고 이제 광 센서를 써야 정확하거든요. 광룩수 맨룩수에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그건데 제주도에 쓰는 거하고 여기 쓰는 거하고 차광망 종류가 달라요.
50%짜리가. 거기 제주도에 있는 거는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단단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단단한 걸로 했습니다. 아, 그 이중박음질이고, 요 사장님이 한 거는 이중박음질이고, 제주도에 있는 거는 실 자체가 달라요. 가늘고 쏨쏨하게 있고, 그거는, 뭐, 이게 비닐을 펄티기 썩는 종류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다니까요. 우리 박음질만가 그래 하는데, 그 종류가 달라요. 제주도에 거, 여기 거하고. 제가 보고 왔으니까. 제주도에 있는 그 차항망도 샘플로 제가 가져오게 됐거든요. 그거는 국내 게 아니고 거기는 베트남인가 뭐 하여튼 그 나라에서 생산해 가져오더라고. 조금. 후진국에서 왔으면 더 못하겠다. 예? 후진국에서 가지고 왔으면 더 못할 건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이제는 기계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오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뭐 차광막 만드는 기계 좋은 거 나오면 좋은 거 나오고, 이제는 옛날 이야기 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기계 좋은 거는 좋은 거 튀어나오고, 농사 짓는 것도 AI 갖다 놔고 뭐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있는데, 지금 뭐 밤에 카메라 싹 설치해가지고 저 사진을 찍어가지고 질병 분석해 주는데 한 달에 뭐 5만원 3만원 샀고 있는데, 그런 시대인데 옛날 이야기 했다 이제 큰 코다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뻥 잘못 치면 내일 아침인데 뭐 대반 뭐 잘못했는데 더 전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해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비료량이나 이런 거 다 오픈할 때 그 정보가 맑아야 돼. 그래서 얘가 견디는 게 낮에 봐보면 요 새순이 어떨 때 약 싹 쳐지는 거 있죠. 새순이 나올 때 만져보면 해늘해늘한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밖에 참외 심은한 것도 끝이 들어보면 했다가 쳐진 거 있죠. 그럼 강한 탈수거든요. 그럼 그때 광육수는 자기가 생육보다 더 넘어갔다, 많다. 그럼 그 이하에서 멈춰져야 돼. 그래서 딸기 같은 거는 한 2월 중순에 35% 차감 씌워요. 빨리 씌운 집에 1월 24일에 씌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참외도 하고 안에 이거 레드향 이것도 한다면 앞으로는 광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적외선 온도계로 잎의 온도를 재보니까 얘가 수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그리 많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광육수를 재는 게 맞아요. 하우스 온도가 낮아도 광은 별개예요. 그러면 잎에 부딪혀 가지고 자외선에서 엽온도가 올라가서 정산하는 양에 비례하거든요. 탈수량, 정산량. 그래서 앞으로는 광육수에도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해답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생육기간을 땡기자. 이미 보일러가 있고 생육기간을 땡겨서 당브릭스를 최하 15불 이상 18불에서 끌어올려서 판매하자.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한라봉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향 그나마 껍질이 좀 두껍고 안이 작아서 그렇지, 한라봉 까먹으면 좀 와 껍데기만 만들고 안을 작게 만들어 놓어. 껍데기만 두껍고 안에 과일을 많이 만들어야지. 껍데기만 이따만 두껍고 안 하면 알은 째면은 껍데기만 많은 노랑이 그걸 팔아먹기 때문에 말이야. 그 말은 여름에 질소비료가 작아서 성장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가을에 너무 춥게 해서 그래. 그리고 10월달부터 그 낮온도가 한 28도에 30도 잡아야 돼요. 낮온도를. 근데 우리는 10월달 11월달 가면 온도 뭐 내려가도 말아도 가면 두고 있잖아요. 그 11월달 돼도 온도가 어부 내려가도 뭐 15도 내려가도 눈도 깜짝하고 있다니까. 15도로 맞춰. 15도야? 15도 택도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인산이 이동을 한다니까. 그럼 레드는 껍데기만 두껍고 지클 만큼 안 크거든. 뭐야 한라봉이. 한라봉 까보면 껍데기 이만히 두꺼운 거 있죠. 그걸 팔아먹으면 안 돼. 그거 욕먹어.
나한테 꺾이네. 까나 뭐 알은 요마 쬐매는데 껍데기가 한거 나오는데 한 번도 한라봉 인기가 없다. 그래서 두꺼운 나는 옛날에 난도 그 한 박스 선물 받았는데 까지를 못하겠어 손으로. 아 못 깝니다. 그 되게 두꺼운 거는. 일주일은 보다 밖에 열어보다. 그러면 아니. 이게 그 여름에 일수 함량을 높이가 예, 그 키우면은 껍질이 얇아집니까? 예. 그리고 가을에 따시게 하고 가을에서 겨울까지 따시게 해야 돼. 따뜻하게. 겨울에 가는 수확기까지 예. 다 포함을 그렇죠. 해서 따셔야 돼. 하지 다시 예. 낮에 따셔야 그 밤에는 온도 내려가더라도 낮은 뒤에 온도 올려야 돼요. 밤에 온도 올리면 돈이 드는데 낮에 온도 올리면 배를 돈 드는 거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 가면 껍데기 두껍게 만들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똑같이. 그 밤에 크는 힘을 만들어야 되는데 온도가 낮아서 그 질소 이동이 9도잖아요. 그 인삼은 16도거든요. 그럼 가리 칼슘 그것도 그 12, 14잖아요. 그러면 9도 이상이 돼야 되고 16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체저가 그걸 안 지킨다는 거죠. 그 제주도에 가보면 밀감 일반 궁천이나 하래조선 같은 그런 것들이 그 겨울에 그 무가온 재배가 2월 달에 따는 거 그 축계가 다 붓고요. 근데 그게 안 붓은 거를 찾아나가면 묘목 심다 그 비료부터 흑연한 데 있죠. 그거에 은치가 있는 거 있죠. 그 따시니까 그거 안 붓고 따뜻하면 안 붓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또 기술을 그걸 또 가르쳐 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 기술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제주도 아닌 틈새 시장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 제주도보다 우리는 뭐예요? 1+1, 1+1, 3뿔이 돼요. 2뿔가 안 돼요. 우리는 기술력이 3뿔이 돼야 돼. 그 1+ 뭐 소고기 2뿔이 좋다. 그거 안 돼. 이제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시장이 있고 우리는 그 정도로 기술력을 가져야 소비자한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백화점에 찾을 때 우리 7곡 한라봉 7곡 레댕 빼놓고는 말을 못 붙이게 만들어 빼야 돼. 예. 그러면 제주도에 1년에 30명 평씩 밀감이 늘어나도 살아남겠죠. 그러면 6월달에 제주도 가서 또 강의하면 뭐 하겠습니까? 7곡에 거짓하니까 또 바깥으로 또 그격이죠. 예. 7곡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더라. 육지를 이기는 방법을 또 더 연구해라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누가 돼도 이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분간은 좋아요. 제주도에 작년 여름에 그 가을에 톱 들고 레댕 많이 뱄거든. 톱 들고 열받아가 다 베풀었어. 그 이제 동쪽이 해가 제일 많이 뜨잖아요. 해질녘에 동쪽이 그늘이져요. 그 성산 쪽이 성산 일출봉이 있는 성산이 제주도에 제일 시원해요. 그 다음에 대정하고 한림 그게 제일 더워요. 그 다음에 남쪽이 남원 서귀포 강정 거리가 덜 더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하고 북쪽이 그건 조금 시원하고 그 동서남북 중에서 제일 더운 데가 서쪽, 그 제일 시원한 데가 동쪽,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그 남쪽도 더운데 남쪽도 많이 쪼개지세요. 그 이제 바닷가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적게 쪼개지고 뭐 그렇기나 말기나 밀감은 많이 뱄다 톱으로. 이제 벤 거는 베고 그 다음에 사각망을 덮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살아난다 제주도에도. 그걸 감안하고 우리도 이제 기술력을 보완해가 제주도의 1+1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연면시비 자주 하고 요소 그래 자주 해야 돼. 그게 봄에 다 이루어져요. 그 겨울에 여름에 생육기에는 측정기에 계속 측정하면서 우리 잎이 아까 안에 노란 얼룩방울이 들어있다. 이건 가리 가다다.
그럼 가리가다의 방법을 푸는 방법은 위에 빛을 좀 줄여주고, 빛을 줄이려면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이게 연동이면 그 중간에 이 4칸이죠. 6칸. 6칸이 요 가로시계가 들어있잖아요. 양쪽에 2칸은 열리고 복판에 4칸은 안 열리잖아요. 그 35%짜리 덮어놔면 되는데, 그 덮어놔면 문제는 눈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밑에서 붙여서 밑에서 붙여도 괜찮다. 밑에서 붙여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35% 차광을 위에 하우스 위에 그 천장이 6칸인데 4칸만 치도 괜찮더라. 저는 지금 7m 50으로 해가 이중 하우스에. 제주도에는 이게 5m이지. 이건 더 크다는 거죠. 요거는 7m인데 위에 아치가 있거든요. 예. 아치 이스가 7m 50으로 방이 딱 맞더라고요. 잘하시네. 하여튼 이게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려고요. 예, 그래 하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한다. 네, 그래 50% 하면 들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35% 하면 그냥 고정.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걸 그만. 아니요, 광룩수. 방을 줄이기 위해서. 여본도 낮추는 거죠. 실내 온도하고 여본도는 두 개 별개예요. 여본도하고 실내 온도하고 별개로 떨어지게 나오거든. 여본도하고 실내 온도. 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 하우스 별로 안 덮을 때 우리가 덩더리가 따끈따끈한 적 있죠. 예. 그게 여본도예요. 하우스는 별로 안 더워. 근데 덩더리에 딱 서있는 덩더리가 따끈따끈하거든요. 이제 그 센서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스티로폼 박스 위에 센서기 우리 온도계를 넣고 그 수건을 덮어놓으면 돼. 그럼 수건을 덮어놓으면 수건을 한 장 덮든지 2장 덮든지 요래 딱 표시를 해보면 온도 올라가 내려가 편하겠죠. 예. 그죠? 수건을 한 장 덮어놓으면 우리 등들이 작은 것처럼 그 온도 올라갈 때 차광이 치지고 벗겨지고 그것도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센서 값으로. 우리 지금 여기에 요거 개폐기 천장 개폐가 온도 센서 값 하죠. 아닙니다. 요거는 온도 값을 안 합니까? 온도 값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시간 타임입니까? 요거 시간 타임도 아니고 나는 내 자체 직접 뭐 휴대폰이나 아니 휴대폰으로 휴대폰 센터를 듣고 열고 예. 하여튼 이런 광은 이거는 내가 지키고 있어야 결론이 나잖아요. 그 광이 왔을 때 온도 값을 설정해 가지고 그거 기계가 작동하는 것 같으면 내가 없어도 기계는 작동하잖아요. 그럼 고장률이 적고, 고장률이 적은 게 이제 우리 옛날에 그 수원으로서 압력 조절의 온도 센서 있잖아요. 그게 고장률이 제일 적어요. 전자 쪽에는 고장률이 좀 에러가 많죠. 근데 기계식인 수원으로 돼 있는 온도계, 옛날에 보일러 요만한 막대기 있잖아요. 그게 들어있고 뭡니까 구리 관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온도 값이 고장이 제일 적죠. 기계식. 전자식은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배웠던 것보다 더 기술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옆면 시비도 충분히 해주면 아래에 있는 가지와 위에 있는 가지가 행동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뿌리로 내려주는 양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햇볕이 잎에 닿는 양이 달라서 그래요. 그럼 햇볕이 잎에 닿는 양이 다르면 정발량이 적다 소리고, 정발량이 적으면 많이 적게 먹고 적게 생산해서 적게 내려간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양만큼 옆면 시비로 보충해주면 과실이 아래 위에 똑같아져요. 한꺼번에 구하면 과일 크기가 똑같아지죠. 그리고 안에 있는 가지들이 충실해지가 꽂는 분할 잘해요. 그 생산량이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5년생이면 이게 해결이 안 하던가요?
해거리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해요. 예. 해거리도 합니다, 이게. 그 꽃 피가지고 흘러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거리가, 꽃은 피가 확 흘러버리거든요. 해거리가. 근데 저 원인들이 거의 대다수는, 가리 가다 때문에 다 일어나요. 예. 또, 질문 있는 분은요? 그 아까 그 18브루스까지 올라간다 한데야. 예. 그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대표님께서 망감류가 네. 이뭐 대도양뿐만 아니고 헬라분들 어떻게 하면은 당도가 많이 올릴 수 있는지. 당도 올리는 거야. 요소 많이 주고 시간을 길게 해라. 생육 기간을 늘려라. 수확 시기를 이제 꽃을 빨리 피워야. 그렇죠. 그래가 수확 시기가 그게 제일 수월해요. 제일 수월하다. 그렇죠. 생육 기간을 늘려줘야 되지. 꽃을 일찍 피워가지고 그 제주도에서는 지금 어떤 이제 앞으로 바람이 불고 있냐면 조생종을 심어서 생육 기간을 늘려가지고 품질을 이제 끌어올리는. 지금 우리가 심는 이제 만생종류를 하면 만생종 종류를 자체를 우리는 땡기려면 생육 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럼 우리 수확하고 난 뒤에부터 생육 기간이잖아요. 그 생육 기간은 앞쪽으로 앞으로 당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걸 앞으로 당겨서 생육 기간을 늘리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어요. 또 다른 분. 그 외에는 큰 다른 방법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확 이후에 온도를 떨어뜨리지 말고, 수확 이후에도 온도 떨어져도 안 되고, 10월달 이후에, 양력 10월달도 사실은 밤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 낮을 수 있거든요. 생육 온도가. 얘는 레드양, 한라봉, 얘들은 열대 수종입니다. 열대 과일입니다. 근데 열대 과일을 갖다가 우리는 열대 과일 아닌 걸로 생각해가지고 저온에 노출시키면 그 힘이 뚝뚝 떨어져요. 요소를 많이 주는 건 쉽지 않는데야. 쉬운데야. 네. 뭐 아까 그 골드 그린이나 예. 골드 칼라를 정기적으로 계속 주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당도와도 영향이 있습니까? 예. 아주 풍미가 있고 좋아집니다. 그거는 황금어농부 하는 농가들은 전혀 인터넷 판매하고 그런 걸 많이 하죠. 맛있으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요 밀감밭에 이제 무인방제기로 몇 개 설치해 가지고 200평에 한 개 정도 그걸 설치해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하면 그 1000평에 그 연매 약 뭐 그거 하는데 약대를 안 들고 그 영양제 치는데 뭐 1600평에 문제미시 같은 경우는 한 200리터로 치거든요. 1600평 200리터. 안개분무도. 예. 밤새 돌리면 안개 꽉 차인데 이파리 묻은 건 없어요. 우리가 그 영양제를 줄때 네. 나한테 주면은 이 위에 줘도 흡수를 다 하나요? 이 흡수 방향을 어떻습니까? 뒷면에 이동 쪽에서 흡수합니까? 영양제를 만약에 연매식 살펴를 할 때 앞뒤를 다 합니다. 앞뒤를 다 합니다. 기공으로 치우면 잘만 죽어요. 위에 맛볼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 제주도에서 무인방제기 한 거는 안개처럼 꽉 채워놨기 때문에 잎에 묻은 흔적이 없습니다. 효과가 아침에 시린이 났으니까 저녁에 심었어요. 밤새 틀어놔. 흡수를 많이 하는 거 저녁. 흡수를 많이 시키는 게 저녁. 아침에 살포하는 거는 잘못 낮에 뜨거우면 뒤. 비료분이 낮에 잎에 묻어 있으면 그 흡수돼 가지고 온도 값이 더 올라가죠. 그 겨울에는 큰 관계 없는데 여름에는 그렇고 레드양 사실은 이게 충제가 필요 없는 작물입니다. 균제가 우리 남은 건 충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방제만 조금 하면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방제만. 다른 거는 크게 관계 없습니다. 이것들도 보면 어떤 농가에 가보면
비료는 적게 주고 봄에 물을 많이 줘가지고 여백이 맺어가지고 과일에 빠깜빠깜 까맣게 그 잿빛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쿨러를 설치해가지고 뭐 꽃 피고 이럴 때 좀 갈 때 그리고 봄순이 성장을 다 안 했을 때는 맹물 시비 해주는 게 좋다. 그 여백을 씻어주고 성장을 시킨다. 그래야만이 뿌리가 많이 뻔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관이 껍질 속에 행성층을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목질부로 형성해서 올라오는 관을 연결하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관을. 그래야만이 도장지가 안 난다. 여기도 아마 좀 부실한 나무는 아마 도장지 날 거예요. 지금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육 좋아요. 예, 요게 이제 회복 1단계. 올해 1단계 정도. 요게 한 뼘 정도 이상 뻗어야 되거든요. 20에서 30 정도 뻗어야 돼. 20에서 30 정도. 그러면 진초 자라는 게 20-30cm 자라요. 그렇죠. 예, 그래 자라야지. 요것들이 보면 가지가 요 가지가 올라가면서 처음에 둥글게 가다가 납작납작해지거든요. 오른쪽 왼쪽 납작납작해지거든요. 그 납작납작해진 자리는 꽂는 분화한 거예요. 가지 칠 때 처음에 약간 납작해진 거, 그 다음에 납작해진 거 있거든요. 그거 잘라버리면 돼요. 그러면 저 열매가 크게 나와요. 근데 이 납작납작해진 가지를 갖다가 좀 위로 잘라버리면 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꽃이 그 세포 분열량이 적어져요. 어떤 나무는 보면 꽃이 되게 핀 나무 있잖아요. 예, 그런 나무들을 보면 꽃 피울 때 이게 향을 내는 거라든지 꽃 속에 꿀이 나오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설탕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벌먹이로, 곤충, 매개충 먹이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영양이 많이 소진됩니다. 그러면 꽃 피고 한 20일 정도 세포분열기로 보면 꽃이 많이 피면 세포분열 적게 열매가 작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과일은 키우면 납작하죠. 꽃이 크게 핀 거는 약간 길쭉해지고 처음에 종방향과 행방향인데 종이 먼저 크거든요. 종이 안 크면 대부분 동그랗지. 동그래요. 동그랗다 소리는 여름에 제대로 못 키웠어요. 종은 컸는데 횡으로 못 키웠어요. 성장을 못 시켰어요, 제대로. 많이 동그란 게 아니고 예. 납작거리하니 좀 통통하지. 예. 그 성장을 못 시켜서 그래요. 둥글다 소리는 성장을 못 시켰다. 성장을 계속 시켜야 돼. 성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성장이 안 된 거는 온도 값도 있고 여름에 고온 장애를 입은 것도 있고 그런 원인이 있다. 제주도에 작년에 많이 떨어진 자는 해가 나무 죽은 집이 있고 왜 죽어버리냐. 처음에 이 낮은 자리에 언덕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우스를 지어서 그래서 한라봉에다가 레딩을 붙여서 그 요거 있을 때 요쪽 세 군데 하우스 지어버렸어. 이 뒤쪽에는 언덕이라 복판이 제일 더워. 이제 쌓인 거죠. 나무가 작년에 죽어버렸어. 자기 혼자 하우스 지을 때는 따먹었어. 근데 그 한라봉 하다가 레딩 하고 나니까 한 집, 두 집, 석집, 딱집 보면 뒤에는 언덕이고 여기 완전히 딱 같이 예, 완전히 요 안에 딱 갇혔어. 뜨거웠어. 완전히 요거는 가마솥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만 나무가 레드향이 싹 죽어버렸어. 그래서 레드향이 더 약하다. 그 대신 뭐 장점도 있으니까 그 장점이라는 건 우리 식감이 좋잖아요. 레드향이. 그렇지 식감 좋은 그 저 한라봉 바로 그게 예, 한라봉은 사면 뭐 껍데기가 많아가지고 싫다니까. 그래서 한라봉 하는 분은 앞으로 껍질 양을 줄여요. 그래 소비자 요한다. 껍질 양이 너무 많으면 그거 싫거든. 그건 다 못 키워서 그래요. 그 한라봉 하는 분들 제주도 가니까 이파리 누룩누룩하니까 나무다가 그 빨간 끈을 담해 놓고 바이러스 걸렸다 그러더라고. 요수 주면 되는데.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 한라봉에도 요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 요소밖에 줄 게 없어요.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토양에 결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전극이 플러스 전극이 마이너스 전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토양에 결합대가 잘 붙어 있거든요. 단단하게. 그래서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찾아보면 10% 덩어리가 여기 바닥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도 인산이
그 나무에 청태한 끼도 여기도 바닥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예, 바닥 이런 데 보면 물 주는데 옆에 시퍼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인산이 나무에 어린 것들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청태가 잘 안 껴요. 근데 여기 더 굵어지면 이제 청태 껴요. 이것도 어딘가 모르게 청태가 껴 있거든요. 이것도 밑둥에 보면 전체는 안 끼던가요? 없어요. 하우스 땅은요. 예. 어디든지 인사들이 가다다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게 청태가 껴요. 나무가 시퍼러 해가지고. 무대 놓고 나면 시퍼렇고 뭐저 끼기 시퍼리 끼는 게뭐 예. 세상인데 뭐 자꾸 예,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비료를 계속 우리 가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교육 때문에 제가 한거발 농법을 유튜브에 많이 봤는데 예. 좀 알고 와야지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래서 그 골드 그린하고 네. 골드 칼라를 꼭 쳐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비료만 많이 주고 그런 걸 안 치면 어떻게 되나요? 요소만 많이 주고 도장지면 냅다 나쁘죠. 조집. 그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영양제 치는 건 모르고 요소 비료만 냅다 주고 하는 게 어떻게 되냐. 봄순을 키우가 그 통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과실은 안 크고 도장지만 냅다 놔버려. 황금을 농구 이론을 안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한다. 어째 해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나무가 몸통이 굵어지고 과일은 작아지고 도장지가 되게 나요. 그럼 그 목질부를 만드는데도 돈이 드는 거나 봄순을 키우고 열매를 키우는 그 차이거든요. 나무 아무리 키워도 돈이 안 나와요. 목질. 예. 과일을 키워야 되는데 과일을 안 키우고 우리가 단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순이 일이 나오면 대가리 똑 잘라버리거든요. 가지가 이만한 걸 요만하게 만드는 거죠. 20cm에서 25cm 만들어요. 그럼 감 열고 꽃는 한 두세 개 놔주고 대가리 띠빼요. 그럼 감이 더 커져요. 그럼 얘들은 뭐 숫자가 많아 그래 하기 어렵거든요. 그 대신 연면십이라고 봄순을 키워 놓으면 잎이 두껍고 내려가면서 관을 만들기 때문에 여름에 비료를 충분히 줘도 도장이 안 나요. 요소 주면 도장이 난다 그러거든요. 한꺼번에 안고 요소를 아무리 줘도 도장이 안 나. 대부분 농민들은 지수질 많으면 도장하고 한다고 알고 있다. 그게 황금을 농구 프로그램을 안 썼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안 썼을 때 초기 연면십 안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이제 얼추 정립되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도 뭐 양파 마늘도 하고 뭐 원예 쪽 많이 하잖아요. 양파 같은 거 넣고 안- 참외 참외만 있습니까? 얘는 양파 마늘에도 제가 같은 경우 양파 마늘도 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이 하는 게 보니까 비료를 엄청나게 수락하더라고요. 개뿔 물만큼 주라는 게 그게 먹는 양이라니까. 그게 무슨 장이 그-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마늘밭에 요소비를 줬잖아요. 예. 이 시값이 올라가. 그 연면십 하면 그대로 있어. 황금을 농법이 연면십 하는 거는 비료적으로 금방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양을 먹어내는 거예요. 추비를 갖다 보면 1년에 한 4포 이상 한 6포까지 주거든요. 마늘밭에 100평에. 그럼 책이 안 나오죠 그게. 그 마늘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비료를 묻어내야 되는데 비료만 주면 못 먹어요. 죽어버려 잘못하면. 이 시가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면십에가 뿌리가 3배에서 5배 늘어나 있어요. 한금을 얹고 하면. 그게 한금을 얹고 이론과 실질이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늘밭에 지금은 마늘 양파밭에 지금 비료 한 포 넣으면 마늘은 팽당 1.5kg 넣어나고 양파는 8kg 넣어난다 팽당. 지금부터 마늘 양파밭에 요소를 2포에서 3포까지 더 주라. 마지막 비료는 5월 12에서 15일에 주라. 그때 100평에 한 포씩 줘놔라. 양파에 마늘도 그때 줘놔라. 그러면 그게 다 내 돈이다. 지금 통장에 돈 꼽는 것 같다. 비료 지금부터 안 주면 마늘이 뻥도 나오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마늘 뻥은 균이다. 왜 생기느냐? 배가 고파서 눈물을 뚝뚝 떨었을 때 눈물 속에 나온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그게 입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늘은 녹백약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양파는 약이 필요 없다.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나 이거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12만원.
한 마리. 한 마리. 15리터. 15리터에 12만 원. 택배하면 12만 5천 원. 혼합 비율은 물 500에 1.5리터. 예, 물 500리터에 1.5리터. 1.5를 있고 설탕 상태요. 예. 그래 써보면 이게 1년에 돈 몇 푼 안 들어. 결국엔 저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식물한테 조금 주고 비료조가 키우는 거예요. 방법이. 그게 제일 경제적이더라. 우리 물론 나는 예. 그걸 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비실비실한 게 안 깨어나요. 그거 안 치으면 이 나무 이거 안 깨어나거든요. 근데 나무가 깨어나가지고 생기가 딱 생겼잖아요. 이 시도 좀 떨어졌어요. 1 정도 떨어졌어요. 예, 잘 먹어요. 잘 먹어내는데 황금알 넘고 요걸 적용 안 하면 비료주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여름에 팍 먹고 도장지만 튀어나오고 나무는 안에 비실비실해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봄에는 난순이 굵어져야만 전체 생육이 바뀌는데 봄에 순이 안 굵어지기 때문에 나무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내나 그런 악순환이 돼요. 그럼 봄순이 건강하게 만들어놔야만이 영양이 많이 축적되는데 도장지가 건강하다고 이 나무가 건강하냐? 그건 아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장지가 건강한 게 아니고 봄순이 건강하고 두꺼워야 된다. 그 봄순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야만이 내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아지는데 도장지가 좋아갖고는 힘이 없습니다. 나무가. 그렇게 보면 된다. 뭐 이제 더 물어볼 거 없지? 예. 이제 떨어졌는데 한번 가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좀 빌려 보이소.